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또 고민되신다면요, 배트맨 3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도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은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일단 사실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시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TV에 나오는 이미지랑은 또 틀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항상 나는 종목이 갈 때는 못 잡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움직일 때 못 잡고 아니면은 이제 눌림목에서 잡았는데 그게 이제 내림목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파트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는 굉장히 또 따뜻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시는데요. 이제 오늘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우리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저는 굉장히 최근 시장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저한테는 또 가장 베스트인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라고 하면은 2가지였죠. 네, 하나는 이제 네옴시티, 하나는 이제 원전 이렇게 2가지인데 이제 오늘 네옴시티 대장이라고 하면 유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유신이라는 종목을 이제 장 초반에 추천을 드리고 잡아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까지 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제가 목요일날 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사실 근데 이 저점에서는 못 잡았고 오늘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이 원전 종목들을 제가 잡아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거의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25%, 26%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저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까지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네, 상따를 하려다가 조금 아쉽게 놓치긴 했는데 어찌됐든 요즘 시장이 그래도 조금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도주들이 조금 명확해요. 그러니까 장이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그 섹터가 뭐였죠? 네, 2차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 안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2번째가 원전주였죠. 네, 원전주,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 3가지의 섹터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창에 항상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3가지의 섹터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섹터, 다른 새로운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코스닥 거래대금을 봤을 때 지난주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5조에서 5조 5천억 사이로 이제 거래대금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네, 4조에서 뭐 4조 5천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래량이 빵빵 터진다. 그런 핫한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렵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올해 트렌드가 그래요. 네, 올해 트렌드가 어떻죠? 네,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사실 가는 종목만 더 가고요. 그렇다고 또 늦게 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항상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이랑 어제 얘기를 한번 나눴던 그 경험을 토대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께서 들어간 종목들이 뭐 다 좋은 종목들이었어요, 사실. 다 시장에서 한 번씩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고, 또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뭐 사실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하셨든 사실 종목 선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라는 거는 시세가 이제 불꽃놀이처럼 이제 빵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불꽃놀이가 터지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다음부터는 약간 고요해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꽃놀이는 즐기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아까 되게 화려했는데 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화려하게 폭죽을 터뜨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타이밍, 그러니까 항상 이 폭죽이 빵빵 터질 때 그 타이밍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브리핑을 나가고 그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가, 아니 왜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내 종목들은 안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노란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제가 또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네, 한번 입장하셔서 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시장의 질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당일날 뭐 단발성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있었죠. 네, 터지는 움직임 뭐 항상 매일마다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와, 이 종목 사야 돼.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안 가면 빨리 잘라야겠다. 약간 이런 태도로 시장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2차 전지에서 확실하게 대형주단에서 주도주가 툭 튀어나왔고, 그게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원전주, 이런 종목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 관점은 그래요. 아, 손실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에 내가 이 불꽃놀이에 참여를 못하면은 나는 분명히 오늘 후회하고 소외된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시장을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거래대금은 말랐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해야 할 종목들, 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힌트는 명확하게 주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제 방에 있는 인원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지난주 방송에 제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시황보다는 제가 이제 좀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봤고요. 이어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스닥의 어떤 일봉이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완벽하게 바꿨어요. 주봉 보자. 네, 주봉.
주봉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사실 제가 뭐 보조지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어떤 좀 명확한 좀 보조지표상 RSI 지수라고 있죠. 네, RSI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상승 다이버전스의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이버전스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물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진입하게 되면 다 깡통차입니다. 네, 깡통차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시황적인 부분, 뭐 연준의 파월의 입이나 아니면은 또 차트상 이런 조합들을 좀 하면서 시장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어. 상승은 모르겠고 박스권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지진 않겠다. 최소한 당분간 빠지진 않겠다라고 제가 조금 차트상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또 시황이나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또 시장이 갑자기 지난주랑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시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2 이상 빼긴 힘들다.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 스탠스를 조금 완화해주면은 시장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매매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주도주, 나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서준 파트너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이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장중에도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되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이 친절한 윤서준 파트너님께 현명한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1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문자로 효성 TNC 보내주셨네요. 46만 6천 원에 비중은 11%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효성 TNC 오늘 차트 보니까요, 1.53% 올라서 26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또 사자세 보였습니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9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던 종목인데요. 꾸준히 하향세를 걸으면서 지금 26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46만 원이 매수가를 보니까 또 올해 초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섬유의복,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네. 46만 6천 원짜리라고 하면은 저라고 하면은 괜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지켜봤다라고 하면은 46만 6천 원 이 자리죠. 네,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잡으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여기는 매수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손절가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런 저점들 있죠. 네, 그러면은 41만 원 정도가 이탈이 나오면은 나는 손절을 잡겠다.
그래서 여기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 강조하는 게 이제 481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2년선이에요. 2년선. 그러니까 이 효성 CNC라는 종목을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이제 평균값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단단한 지지 라인은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게 되면은 사실 여기를 이탈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 반전이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밀리면서 시장이랑 똑같이 이제 약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한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 뭐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찌됐든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이제 고점들이나 아니면 상장 시초가 부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을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41만 원대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항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내려갈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똑같이 내려가면은 그 종목은 사실 근데 매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이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테마를 타게 되면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40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반등 시에는 매도하자, 비중을 줄이자 최소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1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빠르게 또 분할 매도로 통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티드랩 13,300원에 비중 10% 싣고 계시네요. 네, 원티드랩 오늘은 1.9% 오르면서 13,4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매수가 그리고 종가가 좀 굉장히 비슷한 가격대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소통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은데요. 원티드랩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네.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저는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3,300원이면은 오늘 가격대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러면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내려갈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근데 저는 뭐 신은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최저점이 돼서 오늘 시장이 뭐 반등을 해줬고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등을 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를 형성했을 때는 절대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원티드랩 이 종목이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는 종목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들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적절하게 어떤 밸런스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만약에 어떤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석적이잖아요, 차트 모양새가. 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박스를 이뤘죠, 이런 식으로. 네,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했는데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 박스 하단 구간을 리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으로 저항선이 되는지 아니면은 저항선이 맞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는 구간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가장 좋은 그나마 제가 매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초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했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빠지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오히려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 하방으로 빠지면은 더 많이 밀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저점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원티드랩보다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이게 올라갈지언정 조금은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더 좋은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력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고 더 좋은 지금 할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네, 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티드랩에 대해서는 좀 이 포트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신우님 지금 TV 보고 계시면 볼륨 줄이고 전화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들리실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술요. 우리 기술 우리 매수가랑 기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우리 기술. 네, 시청자님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차가 있기 30%. 때문에 전화에만 30%.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아서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님께서 네, 지금 전화를 잠깐 끊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들어와 있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2,1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가 8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3일만 하더라도 최저치인 1,245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오늘은 굉장히 강세 나타냈습니다. 8.81% 올라서 1,42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100원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술 종목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네.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찾는데 헤매고 있었는데 예. 이게 원전주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전력 관련주인지는 조금 헷갈리고 그 전력난이 있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방송이 너무 어렵고 네. 전력 관련주였나 아니면은 원전주였나 이게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테마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원전주를 만약에 내가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원전주들이 추세가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는 안 보게 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테마를 타게 되면은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보니까 딱 보니까 약간 원전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전주들이 올라가면은 얘네들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나와줘 8.8% 정도 오늘 상승했다는 거는 원전주를 엮였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움직였던 한전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3등주로 했던 중소형주단에서는 뭐 G2 파워라든지 아니면 여러 종목들이 이제 있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후발주로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은 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이 종목이 한 2,200억에다가 유통수가 한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물량도 너무 많고요. 물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원전주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거운 종목들이 오히려 잘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건 시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한 1,700원대 아니면은 뭐 한
1,600원대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을 맞았다, 쌍봉 맞고 이제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만 받쳐주면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반등 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기쁘잖아요. 내 평단가까지만 좀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실 텐데. 어느 정도는 이제 한 1,700원대 이 정도가 가면은 비중을 줄이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도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르비텍 보내주셨고요. 7,02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네, 오르비텍이 전거래일 연저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4,235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오늘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7% 상승한 5,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름 따라서 잘 오를 수 있을지 오르비텍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오르비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르비텍도 원전주죠. 네. 그래서 원전 오늘 그 한전주들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5, 26%까지 가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내 원전주는 이제 갈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오르비텍 참 제가 안 좋아하는 움직임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평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7,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7,000원 정도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이제 밑에 열려 있고 그다음에 상방은 이제 이 정도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은 한 10,000원에서 한 11,000원대. 그리고 하방은 1,000원, 1,200원에서 많게는 1,200원 정도까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매년 그러니까 10년 주기? 거의 10년 주기는 아닌 것 같고 한 5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단가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잡아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을 먹으려고 했든 아니면은 이 종목의 종망이 좋기 때문에 두산 많잖아요. 네, 정부 정책주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8월 달이었나요? 사우디 네옴시티와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원전 수주와도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비싸더라도 저는 그냥 이런 데서 삽니다. 이런 데서 안착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10,000원 갔을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런 데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담아가지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10,000원대 그러면은 거의 10배건은 아니더라도 한 7배, 8배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서 어디선가 좀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아니면은 항상 이제 이 박스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락 추세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승 추세인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박스권 딱 3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추세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 박스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박스권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그 박스권에 있는 매매에 맞게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기술이나 아니면은 원전주들. 근데 추세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밑에 6,500원 이런 데도 다 매물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7,000원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슈팅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빠질 수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청자님도 조금 눈치 빠르게 빠져나오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원전 흐름이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지 라인을 깨긴 했어요. 지지 라인 깨가지고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반등이 준다라고 하면은 뭐 7,000원 정도 아니면은 7,600원에서 뭐 한 6,7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도 늦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비텍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이 시황 방송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이기는 투자 방법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5만 8천 원. 15만 8천 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 30%예요. 비중 30%시고요. 예. 네,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밝으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 8천 원에 들어갔다고 해주셨는데 예.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5%대 상승하면서 18만 2,5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좀 아유,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예.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거 좀 더 갖고 와도 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네,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예.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목표 가격 있으세요? 5천 원, 18만 5천 원 가면 팔으려고 그러는데. 18만 5천 원 가면은 이제 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저희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는 목표가 얼마로 설정해 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고 굉장히 또 잘 잡으셨어요. 네, 어떻게 또 이런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저보다 훨씬 매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아요. 네, 한 18만 원, 뭐 20만 원 정도? 네,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가면은 뭐 저는 매도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을 봤을 때나 아니면은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혹시 이 TV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시청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좀 차트, 그냥 단순하게 제가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싫어하는데 조금 더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근데 차트를 일차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제 240일,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고요. 네, 단순합니다. 파란색이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480일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올라오면은 약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물려 있으니까 빠져나오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매도하셔라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 종목은 너무 가파른가요?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너무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예. 시장님 여기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행복해요.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매물대도 없고 실적 측면에서도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요. SK 이노베이션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는 매물대가 여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시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게 돼요. 근데 네, 아까 SK 이노베이션이었죠. 네, 이노베이션을 조금만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여기도 물려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원, 20만 원, 22만 원 물려 있고요. 또 여기 뚫어내면은 또 25만 원. 또 여기 뚫어내면은 뭐 3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매물이. 그러면은 매물이 많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또 눌려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실한 종목,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있죠. 네, 그런 종목을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LG 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가 조금 더 2차 전지 중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너무 있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SDI요?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뭐죠? 네, 모멘텀이 CATL을 그 중국의 가장 1등 배터리사가 CATL이잖아요. 네, 그 CATL사를 지금 잡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IRA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뭐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런 걸 좀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반사수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세 개라고 그래요. 어떤 회사냐면은 LG 엔솔, SDI,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보면은 완전 신고가인데. 네, 신고가거든요. 잠시만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네, 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SK는 조금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가요?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떨어진다는데 얘는 계속해서 연일 역사적인 신고가죠.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 살려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얘네가 좀 쉬었다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면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은 되게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끌고 갈 필요는 있다. 한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가되 만약에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종목 LG 엔솔,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면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에 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20만 원 선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섹터 내 가장 강한 대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네, 이녹스 첨단제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요. 예, 29,000원에 10%. 예, 29,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흐름 보니까 2%대 상승하면서 27,9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예, 잘 가다가 어떻게 네. 며칠 빠졌어요. 예. 그래서 장이 좋으면서 이게 더 빠지네요. 오늘은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니까 조금 네. 오르는 듯 했다가 또 빠졌다가 지금 또 네. 소폭 오르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매수하신 가격이 29,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뭐 좀 더 담고 싶은데 네. 지금 담아도 될지.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네.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또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함께 진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일인데요. 제 일인데요. 뭐.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OLED 관련주죠. 네, 네. OLED 관련주. 근데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충분히.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저평가 상황도 맞아요. 예,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올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5,400억, 시가총액이 5,600억인데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뭐 1,200억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인 종목이기도 하죠. 예, 근데 조금 지금 그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사실 이제 성장주 쪽이잖아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흥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내년 정도에 아마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지금은 메타로 사명을 바꾼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기기라고 하죠. 오큘러스였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도 이제 좀 연결이 돼서 이녹스 첨단 소재한테도 이제 훈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애플이 흥행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내년 정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조금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 지금 구간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주봉 차트거든요. 네, 주봉 차트를 네. 봤을 때 지금 뭐 한 27,000원, 28,000원이 예전에 여기 보이시죠? 예전에 이제 2019년도 그리고 20년도, 21년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박스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쌍바닥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이런 구간을 이제 벗어나니까 그게 얼마죠? 28,500원이에요. 28,500원을 벗어나니까 시세가 어떻게 나왔죠? 네, 55,000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기왕이면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는 해줘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야.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급하게 살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몇 주, 한 2, 3주 정도 지켜봤다가 예를 네. 들어서 여기서 양봉이 좀 서요. 양봉이 네. 쓰게 되면은 그래도 이 종목은 지지를 해주고 있구나. 그걸 이제 좀 관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네. 모멘텀이 다 어디로 갔죠? 다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예. 네옴시티 아니면 원전 이런 종목들로 갔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메타버스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성장성이 분명히 있고 언젠가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다 활용하게 될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조금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절대 큰 그림은 나쁜 차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네네.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여요. 일봉을 보면은 당연히 안 좋죠. 이게 어떻게 좋은 차트얘겠어요. 근데 조금 만약에 조금 큰 만약에 중기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기 투자로 빠지실 건가요? 단기 아니라도 괜찮아요. 중기라도 뭐 네. 갈 수만 있으면 시세가. 근데 다행 중에 다행히도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래도 지지해줘야 될 가격대들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신은 아직까지는 못하겠지만 왜냐면은 네. 시장이 뭐 저는 매매하기 되게 좋거든요. 요즘. 근데 다른 분들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안 네. 좋아요. 요즘 시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 저는 그 종목들만 보다 보니까 좋게 느껴지는 거고 수익도 잘 나는 건데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좀 안정화될 네.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28,000원 아니면은 2만 원 정도까지는 지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된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세 돌리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장기 투자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라고 어느 정도 조금 한 몇 개월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한 36,000원 정도? 네,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매도 구간으로서 좀 설정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업앤다운 방식으로 이제 이제 예. 투자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지를 확인한 뒤에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동구 바이오 제약 여쭤봐 주셨네요. 5,600원의 비중 5%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덧붙여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 바이오 제약을 보니까 지금 연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기능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좀 저조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좀 큰 수익 기대해봐도 좋을지 동구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5,600원이면은 거의 오늘 거래됐던 거죠? 네, 오늘 거래됐던 가격대죠? 네, 그래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이제 거래량이 없는 곳에서 하면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바이오를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은 나오는 회사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다 보면은 실적 나오는 회사들은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짜 그 계량 신약으로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약회사나 아니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도 다시 시장을 맞이해서 또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건데 근데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시장에서 힌트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힌트를 얻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 바이오 쪽 되게 좋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금 힌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결국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러니까 저점이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되고 있다면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이런 식으로 매년, 매달, 뭐 몇 주 이렇게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뜻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추정 매수세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점이 이탈하면은 매수세는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장대 양봉이 터지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도 몰라요. 예, 모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반대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올려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물려도 이게 추정 매수세라는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빠져나올 기회를 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저점이 이탈하고 나서 또 내 평단가가 저항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구바이오제약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돈을 또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수익을 낼 때도 화끈하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가 막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선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저는 크게는 안 잡을 것 같아요. 한 7,200원, 7,200원 선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자른다. 이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이 이제 5,200원, 3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만 조금은 거래량이 있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